안녕하세요.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조항모입니다. 자, 오늘은 거북목 바른 자세 목 디스크 통증 생활 습관이라는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다들 화면 보고 계시죠? 핸드폰으로 화면 보고 계신 분들 계시고,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화면 보고 계신 분, 아니면은 패드로 보시는 분 있을 텐데요. 대부분 고개를 숙이면서 보고 있을 겁니다. 대부분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뒤쪽에 있는 목 건강을 망치면서 보시고 계실 겁니다. 아니, 명색이 거북목 바른 자세를 배우러 오시겠다는 분들이 지금 고개를 숙이고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면 될 일입니까? 지금 뜨끔뜨끔 하시는 분들 많으시지요? 자, 지금 바로 자세를 바꾸고 난 다음에 방송을 봅시다. 자, 고개부터 펴고, 허리도 펴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핸드폰을 위로 올리고, 이렇게 시선까지 위로 올려가지고, 목을 반듯하게 펴서 S라인을 유지한 다음에 방송을 봅시다. 그래야지 거북목의 바른 자세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다들 핸드폰 볼 때 고개를 숙이고 보시기 때문에 거북목 바른 자세, 그리고 목 디스크 통증 생활 습관이라는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네, 설륜 엠믹스님 항상 들어오시고요. 착한 맛 던지니스 통계님, 제 방송에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다. 네, 항상 감사합니다. 자, 거북목 바른 자세, 목 디스크 통증 생활 습관이라는 방송을 위해서 일단은 목 통증이 생기시는 분들은 뭐 교통사고라든지 어디 부딪혀서 다치시는 분 이외에는 대부분은 나의 생활 습관, 나의 과거의 생활 습관 때문에 목이 아프신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 통증을 혹시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나의 나쁜 목 생활 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은 목 통증이 당연히 재발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평소에도 바른 목 자세를 만들어야지 앞으로 목 통증이 재발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은 목이 괜찮으신 분이라도 앞으로 생길 목 통증을 예방할 수 있고요. 현대에는 수많은 기기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컴퓨터, 독서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걷기, 앉기, 운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또 씻기나 수면을 어떤 자세로 해야지 척추를 보호할 수 있는지, 그리고 목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아이템들이 추천이 되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 통증의 원인은 기본적으로 나쁜 자세 때문입니다. 좀 드물게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아니면 산업재해로 인한다든지 유전적인 원인으로 목 통증이 있을 수도 있으나 대부분은 나의 생활 습관이 나빠서 그렇습니다. 특히나 요즘에는 이렇게 스마트폰, 노트북 많이 보급이 되고 있고 계속 이제 고개를 숙이는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고 요즘에 대부분의 직업이 컴퓨터를 보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사무 자세, 직업적 요인으로도 하루 종일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 이제 집에서 쉬실 때 소파에서 옆으로 누워서 TV를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리고 주무실 때도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 많으신데 옆으로 눕기가 상당히 목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정신적 스트레스도 뒷목에 있는 근육을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수축을 시켜서 디스크에 압력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네, 다쳐서 그런 분들도 있고 선천적으로 목이 아프신 분들도 있고 흡연이 의외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흡연은 혈행을 막아버리기 때문에 목 통증을 많이 유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강나영님도 들어오셨고 오영도님도 들어오셨습니다. 네, 한번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노트북, 그놈의 스마트폰 때문에 요즘에 다들 목에 짐을 하나씩 이고 다니시지요. 2009년 정도에 스마트폰이 보급이 되면서 제가 그때 학생이었는데 교수님들께서 이제 앞으로 목 디스크 통증이 엄청 많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 예언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2010년에 대비해서 2015년에 목 디스크 진료비가 무려 24%가 증가했습니다. 2015년에도 이렇게 증가했는데 지금 2025년은 얼마나 많이 증가했겠습니까? 스마트폰, 노트북이 목 통증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대부분 직장인들이 컴퓨터에서 앉아서 일을 하기 때문에 컴퓨터 모니터가 적절한 높이보다 상당히 낮게 세팅을 해놓으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8시간 동안 계속 고개를 숙여야 되고 계속 고개를 숙이니까 목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면으로 반듯하게 보고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도 하지만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제 사진처럼 옆으로 보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옆으로 보면서 일을 하면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반대쪽으로 디스크에 하중이 가해집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보면서 일을 하는 자세 굉장히 좋지 않다는 점. 그리고 집에 가서 쉬실 때 편하게 쉬시지만 사실은 이제 옆으로 눕고 옆으로 누워서 TV 보기는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면은 이분이 이제 그나마 고개를 반듯하게 유지하고 있지만 이 상태로 잠에 빠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로 고개가 꺾여버립니다. 예, 목에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외상이나 경추의 선천적인 기형도 목 통증을 유발한다. 그리고 흡연, 예, 논문 가져왔습니다. 흡연을 했더니 척추 건강이 나빠진다. 척추 통증이 생기더라 하는 논문들이 있으니까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혹시 목이 아프시거나 허리가 아프신 분들은 금연을 하시길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목 통증의 원인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미 방송을 찍어 놓은 게 있죠. 목 통증의 원인이라는 방송이 있으니까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들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 통증의 치료로 들어가 볼게요. 사실은 병원에서 하는 치료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병원에서 하는 치료에만 의존을 하면은 사실은 잘 치료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치료는 치료고 습관은 습관이거든요. 내가 집에서 계속 목을 망치고 있는데 병원에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치료를 해봐야 내가 나쁜 습관 때문에 목이 망가지는 속도가 더 빠르다면은 목이 고쳐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일을 할 때뿐만이 아니고 거의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보시고 뭐 이렇게 되면은 계속 고개를 숙인 상태로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속도보다 나빠지는 속도가 빠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나쁜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병원에서 하는 치료가 의미가 없다 하는 부분 강조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 통증은 치료가 제대로 됐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습니다. 왜냐? 원인이 그대로 있잖아요. 생활 습관을 교정하지 않으면 원인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치료가 설령 된다 하더라도 재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살펴보니까 목 디스크의 재발 확률은 무려 30%나 재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미 목 디스크가 손상이 되었는데 내가 언제 다쳤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14%의 분들은 내가 목 통증이 있는데 언제부터 있는지 무슨 계기로 다쳤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일상생활에 생활 습관이 안 좋아서 나쁜 생활 습관들이 누적이 되니까 그렇게 목 디스크로 발현이 되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목 통증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는지 병원에만 의존을 하면 안 되고 본인의 생활 습관도 바꿔야 되는데 그리고 치료도 여러 치료법을 같이 활용해야 됩니다. 무조건 한 가지 방법으로 목 통증을 낫게 하겠다는 생각은 허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를 해서 완치를 시킨다기보다는 평생 관리를 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되고 그리고 치료뿐만이 아니고 생활 습관 개선도 반드시 필요하고 꾸준한 운동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계속 강조드리고 있고 이런 목 통증의 치료에 대해서는 제가 디스크 협착증 등 목 통증 치료의 핵심이라는 방송을 찍어놨으니까 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우리가 일자목 자세, 거북목 자세 이것을 하는 게 문제가 됩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좌식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또 고개를 많이 숙였고 요즘에는 스마트폰 때문에 고개를 좀 많이 숙이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보급된 다음에 요렇게 거북목 증후군이 엄청 증가를 했더라. 이런 이제 보고도 있고요.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아예 목에 배열이 어긋나더라. 요런 기사들과 자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원래 목은 전만이라고 해서 앞으로 이렇게 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일자목이 되고 일자목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아예 호만이 되면서 거북목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예 뼈의 배열이 바뀔 수 있다. 바뀔 수 있다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뼈의 변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질환입니다. 자, 사실은 그러면 거북목 자세, 일자목 자세, 스마트폰에 대해서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안 좋다고 하느냐 하면은 이런 자세가 목에 상당한 부담을 주거든요. 우리 생각보다 더 상당한 부담을 줍니다. 지금 한번 볼까요, 자료를. 우리가 고개를 45도로 숙였을 때 내 목에 어느 정도의 하중이 걸리느냐를 연구해 봤더니 무려 22.2kg이 걸립니다. 이렇게 45도로 숙이면은 내 목 위에 22.2kg을 이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22.2kg 무엇입니까? 20kg은 쌀 한 포대입니다. 내 목 위에 쌀 한 포대를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쌀 한 포대를 올려놓고 생활을 하는데 내 목 디스크가 터지지 않고 배기겠습니까? 저는 당연히 터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고개를 숙이면서 보는 일은 나의 목 디스크를 일부러 터뜨리는 행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거북목은 너무 만연해 있어요. 2040 성인의 약 70%에 이른다 하는 보고도 있습니다. 경각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리고 직업적 요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고 목에 무리가 가는 생활을 계속 하셔야 되는 분들도 많습니다. 치과 의사 대표적으로 유명하고요. 수술과 의사라든지 요리사, 네일 아트를 하시는 분들, 피아노를 치시는 분들, 사무직, 수험생분들, 직업적 요인에 의해서 목에 어쩔 수 없이 무리가 갈 수밖에 없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취미 생활로 인해서도 목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독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고개를 숙이면서 보시잖아요. 그리고 요리를 할 때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고 밭일을 할 때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거북목이 있으면은 목 통증이 생길 확률이 18배나 증가한다는, 무려 18배나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습니다. 거북목 만만하게 볼 일이 아닙니다. 이런 거북목을 유발하는 것은 대부분은 스마트폰 때문이지요. 스마트폰 지금 지하철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전부 다 고개 숙이면서 스마트폰 보고 있지요. 아니, 스마트폰을 보시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스마트폰 중독자거든요. 저도 스마트폰 보지 말라면은 못 참아요. 하지만 똑같이 보지만 좋은 자세로 보면 될 거 아닙니까? 고개 숙이면서 이렇게 보지 말고 스마트폰 들어서 보면 되잖아요. 네, 목을 펴고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목은 어떤 자세를 해야 되고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대해서 지난번에 좀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목은 조금 구조와 전체적인 밸런스를 고려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목은 지나치게 뭉쳐져 있는 부분도 있고 근력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근력 운동하고 스트레칭 하면서 360도로 운동하는 거는 오히려 좋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고요. 근육이 너무 강한 부분은 풀어주고 근육이 약한 부분은 강화해주고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운동을 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 주장은 목 디스크, 거북목 통증, 딱 맞는 운동은 따로 있다라는 방송에서 제가 설명을 해놨으니까 이 운동 방법도 참고해 주십시오. 오늘은 생활 습관 그리고 바른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그것만 하셔는 안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꾸준히 하셔야 되는데 운동을 무조건 열심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운동을 스마트하게 전략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특히 목 쪽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방송도 보시고 요 목 디스크, 거북목 통증 딱 맞는 운동에 대해서 방송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바른목 자세 만들기에 대한 주제를 넘어가기 전에 실시간 댓글에 대해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던지니스 통계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요즘 들어서 왼쪽 어깨와 팔, 손가락 쪽으로 저리고 날개뼈와 등과 허리가 만나는 부분이 아픕니다. 특히 페이퍼 작업을 하고 나면 목이 뻐근하면서 위 증상이 나타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일단 착한 맛 던지니스 통계님께서는 목에 좀 디스크나 협착증의 증상이 좀 있는 것 같고요. 등과 허리가 만나는 부분 이라고 말씀하시면 등 쪽에도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시 목 디스크에 대해서 검사를 받아보셨는지 그리고 진단을 받아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목 디스크가 생기면은 목만 아픈 게 아니고 팔까지 방사통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은 유명한 거니까 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겁니다. 그런데 목 디스크 때문에 등이 아프다. 요거는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신경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목에 문제가 있는데 등이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등이 아파서 나 등에다가 사진을 찍어주세요 하시는 분들 많은데 오히려 등이 아프면은 목 쪽에 사진을 찍자고 의사 선생님께서 권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싶지만은 막상 찍어보면은 목에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착한 맛 던지니스 통계님께서는 목 쪽에 디스크나 협착증 쪽에 문제가 좀 의심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진단을 받아보시지 않았다면은 좀 사진을 찍고 기왕이면 MRI를 찍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시 PPT로 넘어와 주십시오. 자, 바른목 자세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라인을 지켜야 돼요. 우리 척추는 S라인으로 디자인되어 있어요. 목 통증을 없앤다고 목 자세만 제대로 하는 게 아니고 허리까지 제대로 자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척추 전체를 제대로 자세를 하기 위해서 S라인을 지켜야 됩니다. S라인은 진화의 사물로서 충격을 효율적으로 흡수하는 구조로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만 생각하지 말고 허리도 펴야 되고, 사실 이미 허리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방송을 또 찍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방송을 좀 많이 찍었잖아요. 요것도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은 평소에 어떻게 걸어야 되느냐? 거만한 자세로 걸으시면 됩니다. 거만한 자세 유명하잖아요. 허리를 쫙 펴고 어깨도 쫙 펴고 시선은 상방 10도, 상방 10도를 보면서 S라인을 유지하면서 걸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상방 10도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목 자세를 어떻게 교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생활의 순간순간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스마트폰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컴퓨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독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은 목 건강의 적이다.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45도를 고개를 숙였더니 목 위로 22kg의 하중이 걸리더라 하는 거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거북목이 성인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난다 하는 부분 계속 강조하고 있고, 스마트폰 출시 이후에 목 통증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는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왼쪽 그림처럼 대부분 다 스마트폰을 보고 계신데 자세를 바꿔야 됩니다. 목만 생각하지 말고 허리까지 같이 펴서 척추의 S라인을 유지하면서 시선 높이까지 스마트폰을 올려서 목을 숙이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스마트폰은 이렇게 시선으로 이제 팔을 이용해서 올리면 되는데, 우리 생활 속에 노트북, 그다음에 모니터, 그다음에 책 같은 경우에는 올리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도 올려야 됩니다. 시선까지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올리는지는 계속 제가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실외에서 유튜브를 눈으로 보지 말자. 제가 오늘 이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실외에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목 건강에도 안 좋고 사고 날 위험이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실제로 사고도 많이 나고 있고요. 이렇게 위험한데 왜 합니까? 유튜브를 끊으라고 말 못 드립니다. 저도 유튜브 중독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길을 걸을 때만큼은 유튜브를 귀로 들으시는 게 어떨까? 눈으로 보지 말고 귀로 들으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해드립니다. 실외에서는 유튜브를 귀로 들으면서 걸으세요. 이게 유튜브 방송을 해주시는 컨텐츠들 중에 좀 발음이 정확하고 라디오처럼 그냥 귀로 들어도 쏙쏙 들리는 그런 컨텐츠들이 있어요. 그런 컨텐츠들이 어떤 컨텐츠인지 누가 하는 방송들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송들을 좀 모아놨다가 밖으로 나갈 일이 있으면은 귀로 편안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라디오처럼 편안하게 귀로 들을 수 있는 컨텐츠들이 있단 말입니다. 방금 무슨 화면이 지나갔지요? 전 잘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실외에서는 발음 정확하고 라디오처럼 들을 수 있는 컨텐츠를 귀로 들으면서 고개를 쫙 펴고 눈으로 거리를 봐가면서 걸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안전을 위해서라도. 자, 그래서 방금 핸드폰을 말씀드렸는데 태블릿 PC 또 책상 위에 올려놓고 보시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고개가 숙여질 수밖에 없죠. 저도 지금 제 앞에 노트북 모니터가 있는데 당연히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그럼 이 높이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스탠드를 해야 되는데, 스탠드도 그냥 스탠드가 아니고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쭉 올릴 수 있는 스탠드를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높이 조절이 필수적으로 있는 거치대를 반드시 구매해서 보시고요. 노트북은 컴퓨터보다 고개를 더 숙여야 되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화면을 쭉 올릴 수 있는 거치대를 사용하셔야 되고, 키보드는 그러면은 따로 사용하셔야겠죠. 여기를 자판을 두드리면은 어깨도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키보드는 따로 사용하셔야 됩니다. 노트북을 사용할 때는. 그리고 올바른 컴퓨터 모니터의 높이는 제가 허리를 펴고 목을 폈을 때 시선을 그대로 갔을 때 시선이 모니터 상부 3분의 1에 닿아야 됩니다. 모니터의 상부 3분의 1에 시선이 닿아야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높여야 됩니다. 제가 어느 정도 높이면은 제 키에 맞는가 싶어가지고 모니터 아래에다가 A4 용지 묶음을 좀 쌓아봤습니다. 그랬더니 A4 용지를 4묶음을 쌓고 그 위로 모니터를 올려야지 그제서야 제 눈높이에 맞더라고요. 상당히 올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A4 용지를 무려 4묶음이나 쌓아놓고 그 위에 모니터를 올리면은 이게 안정성이 떨어져요. 모니터가 떨어질까봐 전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방법을 써야 돼요. 그 다른 방법은 바로 모니터 암을 사용하자입니다. 모니터 암을 사용해서 우리가 손으로 이렇게 내려가면 간편하게 올려가면서 내려가면서 내 시선에 맞게 모니터를 상당히 올려가지고 쓰시길 권고드립니다.
상당히 높여야 됩니다. 자, 그리고 책을 볼 때는 고개를 숙이면서 책을 보시지 마시고, 그리고 좌식으로 땅바닥에 앉아서 독서를 하시면은 허리도 망치고 골반까지 같이 망치는 길입니다. 3콤보입니다. 좌식으로 땅바닥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면서 독서를 하시면은 목도 망치고 허리도 망치고 골반도 망치는 3콤보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침대에서 엎드려서 책을 읽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자세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서를 할 때는 높이 조절이 가능한 독서대를 사용하고 지금 사진에 나와 있는 것보다 더 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시선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까지는 책이 올라오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조항무 너는 어떻게 사느냐? 이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사는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자, 지금 제가 제 방인데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사무용 의자를 쓰고 있고요. 엉덩이를 의자 뒤쪽에 갖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 90도에서 110도, 90도에서 100도에 이를 정도로 이제 등판을 세팅을 해서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척추 S라인을 유지하면서 고개를 딱 펴고 이제 앞으로 봤을 때 모니터의 상부 3분의 1에 닿도록 모니터 암을 이용해서 모니터를 상당히 위로 올려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패드를 사용을 할 때 높이 조절이 되는 거치대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사용할 때도 높이 조절이 되는 거치대 위에 올려놓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집에서 일을 할 때, 컴퓨터를 할 때 고개를 숙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 책상은 또 그거예요. 그 전동 책상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앉아서 일을 하면은 허리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앉아서 일하다가 서서 일하다가 이런 식으로 전동 책상을 가능하면은 구매를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잠시 또 실시간 댓글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바다보다 산이 좋아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40대 남성이고요. 하루에 컴퓨터를 10시간 이상 오랫동안 사용을 하시고 있고 거북목이 있는 상태입니다. 승모근도 평소에 딱딱하게 뭉쳐있고 너무 당연합니다. 목이나 뒤통수 쪽으로 바늘을 찌르는 듯한 뜨끔하는 느낌도 가끔 옵니다. 이미 그러면은 디스크도 있고 디스크에 의해서 신경병증성 통증은 즉 신경이 고장나는 것이 이미 진행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간헐적으로 두통이 심하게 오는데 이게 목 때문에 그런 걸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목 때문에 그런 것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목 디스크가 있으면 목만 아픈 게 아니고 손도 아프고 그 다음에 등까지 아플 수 있다. 이렇게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목 디스크가 있으면은 후두신경이라고 해서 이렇게 뒤통수로 올라가는 신경이 있거든요. 그 신경까지 영향을 받아서 뒤통수도 아프다가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위통수도 아프다가 그 다음에 앞통수도 아프다가 이 눈을 감싸고 있는 안경 모양의 근육이 있습니다. 이놈들이 또 수축을 하면서 눈도 아파지고 별도 보이고 어지럽고 울렁거리고 토하고 싶고 그런 식으로까지 진행이 됩니다. 네, 목 디스크의 증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목 디스크가 있으면은 이렇게 많은 증상들이 있을 수 있고 질문자분께서도 아마 목 디스크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승모근이 또 뭉쳐 있다고 하셨는데 승모근을 푸는 방법에 대해서 목 통증 운동 습관이라는 방송을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꾀돌돌이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경추 협착증이라서 견인 치료를 하고 다니십니다. 손 저림 증상이 있는데 저림 증상을 완화할 방법이 있을까요? 치과에서 근무 중이시군요. 이게 치과에서 근무 중이신 분들은 목이 제일 안 좋은 걸로 나와 있어요. 네, 직업별 목 디스크 유병률, 직업별 목 통증 유병률을 보면은 치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제일 안 좋은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시면은 너무 당연하지요. 고개를 제일 숙이면서 제일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시는 분들이 치과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목 통증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고 직업병이지요. 근데 또 일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평소에라도 그 나쁜 자세를 피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 특히 스마트폰으로 고개 숙이면서 퇴근하시고 출근하시는 거 반드시 중단하셔야 됩니다. 일만으로도 목에 무리가 가고 있는데 평소에 쉴 때 목에 무리가 가는 나쁜 습관을 반드시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손저림 증상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미 손저림 증상이 있으면은 제대로 협착증으로
그 진단을 받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필요하시면은 그 손저림을 좀 완화해주는, 신경을 안정화시켜주는 약을 좀 드신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면은 신경 차단술처럼 목 쪽에 주사를 좀 맞으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SS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40대 중반이시고요. 목 디스크가 두 마디가 나와 있고 협착증이 있습니다. 등 근력 운동을 해도 되는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이게 목 운동은 좀 밸런스를 잡아야 되고, 어디는 운동을 해야 되고, 어디는 운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좀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말로 설명을 드리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고, 제가 목 운동에 대해서 1시간 동안 주구장창 떠들어 놓은 컨텐츠가 있으니까 그 컨텐츠를 한번 봐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등 근력 운동을 해도 되는지요? 그 컨텐츠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등은 대부분 근육이 적절한 수준보다 약해져 있기 때문에 등 근력 운동을 하시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송에서도 제가 강조를 했지만, 무식하게 그냥 운동을 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된 자세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게 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1대1로 배운 다음에 하셔라, 그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천재성대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제가 스스로 자세가 안 좋다는 건 느끼고 있는데요. 거북목인지는 거울을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거북목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고개가 앞으로 나갔다고만 해서 판단 가능한 건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요거는 이게 완전히 정립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유명한 게 있어요. 벽으로 가가지고 기대 봅니다. 그러면은 등이 먼저 닿거든요. 등이 먼저 닿고 뒤통수가 닿을 때 뒤통수가 안 닿는 분이 있어요, 벽에. 그러면은 거북목이다. 심한 거북목이다. 요렇게 이제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유명한데, 이게 완전히 정립된 건지는 저도 지금 긴가민가 합니다. 그러면 다시 PPT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목 자세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지,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교정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걷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앉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운전은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지, TV 시청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걷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거만한 자세로 척추를 전체를 펴고 상방 10도를 보면서 어깨까지 쫙 펴고 걷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떻게 앉아야 되느냐? 자, 우리가 앉을 때 좀 이제 의식을 해서 척추를 쫙 펴고 제대로 된 자세로 앉잖아요. 근데 그게 10분 이상 가기가 좀 힘들잖아요. 오랫동안 제대로 된 자세를 유지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한 15분 간격, 10분에서 15분 간격으로 내 자세가 제대로 됐는지 한 번씩 환기를 하면서 다시 이제 허리를 펴고 목을 펴고 이렇게 좋은 자세로 하다가, 일을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움츠러들면은 한 15분 있다가 맞다, 다시 허리를 펴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의 자신의 자세가 제대로 돼 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면서 일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허리를 펴는 게 그 운동도 되고 환기도 되고 좋습니다. 그리고 50분 일하고 10분 휴식하자. 요 얘기도 굉장히 유명한데 사실은 좀 현실적으로는 힘들기는 해요. 10분 뭐 어디 나가는 것도 눈치 보이고, 그다음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50분 일하고 10분 쉬는 게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전동 책상을 이용해서 앉아서도 50분 일하고 서서 10분 일하고 또 앉아서 50분 일하고 이러면은 일의 효율이 좀 높아지기는 하더라고요. 그리고 휴식할 때는 스마트폰으로 계속 더 목을 망치지 마시고, 휴식 시간에는 바른 자세로 몸을 풀어줍시다. 휴식이 뭡니까? 쉬는 거 아닙니까? 휴식 시간인데 왜 목을 혹사하고 있습니까? 네, 휴식 시간에는 바른 자세로 몸을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올바른 앉는 자세는 아까 전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의자가 사무용 의자가 제일 좋고요. 엉덩이를 뒤쪽으로 의자 깊숙이 들어가서 엉덩이를 부딪힌 다음에 척추의 S라인을 전체적으로 유지를 하면서 시선은 평행으로 하고, 허리는 90도보다 좀 더 100도 정도가 좋고, 무릎은 90도 정도로 해서 발은 땅에 닿아야 되고, 팔꿈치는 이렇게 이제 팔 암레스트가 있는 의자를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좋고요. 이렇게 세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저희 본가 사진이에요. 저희 아버님께서 척추 협착증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소파에 앉지 마시고 사무용 의자에 앉으시라고 거실에다가 이렇게 사무용 의자를 세팅해 놨습니다. 좀 색깔을 좀 어느 정도 맞춰서 했거든요. 뭐 크게 이질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질적이지 않으니까 좀 척추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소파 앞에다가 이렇게 사무용 의자를 드셔가지고 사무용 의자에서 TV를 보시는 것이 어떨지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전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운전 자세도 비슷합니다.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붙이고 헤드레스트 높이가 뒤통수에 닿아야 됩니다. 헤드레스트 높이가 좀 되게 낮게 세팅하는 분들 많은데
헤드레스트 높이가 낮으면은 목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혹시 갑자기 사고가 나게 되면은 너무 과하게 뒤로 꺾이기 때문에 목에 무리가 가는 것뿐만이 아니고 골절 같은 치명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헤드레스트는 좀 높이를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이나 팔꿈치가 너무 펴지지 않도록 좀 어느 정도는 그 여성분들 초보 운전자분들이 좀 바짝 당겨서 앉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당겨서 앉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허벅지 받침 그리고 허리 받침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뭐 차라는 게 내 마음대로 후딱 바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있으면 좋다. 다음에 혹시 바꾸는 경우에는 요런 것들도 고려해 보자. 그리고 팔걸이도 있으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운전을 할 때는 15분마다 내가 제대로 된 자세를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면서 운전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지금 당장 바꿀 수는 없지만 혹시 나중에 차를 바꾸시게 된다면은 척추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세단보다는 SUV가 높이가 높기 때문에 허벅지가 공중에 붕 뜨지 않고 허벅지를 제대로 받쳐주는 의자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SUV를 개인적으로는 권고를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허벅지 아래가 공기 중에 뜨면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자에 요추 지지대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높이 조절이 되는 팔걸이가 있으면은 금상첨화입니다. 그리고 허벅지 받침이 조절이 되는 기능까지 있는 차들이 있는데 이런 차들은 조금 가격대가 나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차를 고르실 때 이런 옵션들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TV 보기로 넘어갈 텐데요. 우리는 대부분 나쁜 자세로 TV를 봅니다. 이렇게 퍼질러져서 내가 액체인 것 마냥 이렇게 늘어져 가지고 TV를 보고 있죠. 근데 이렇게 늘어져서 TV를 보고 옆으로 TV를 보고 있으면은 목이 망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TV를 보실 때도 제대로 된 자세로 TV를 보시길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S라인 자세로 앉아서 TV를 시청하시고 TV 높이를 좀 높게 조절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정도 자세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어떻게 자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고려해 봅시다. 사실은 욕조에서 씻으면 어떻습니까? 욕조에서 씻으면은 물이 튀기지 말라고 앉아가지고 나도 모르게 움츠려들어가지고 이렇게 씻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또 안 좋아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세수할 때 어떻습니까? 물이 튀지 말라고 세면대 앞에다가 이렇게 움츠려들어가지고 세수를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씻을 때는 똑바로 서가지고 위에서 떨어지는 물을 맞으면서 샤워를 하는 게 더 좋고 똑같은 샤워를 하더라도 고개를 숙여서 샤워를 하지 마시고 고개뿐만 아니고 허리까지 쫙 펴가지고 위에서 오는 물을 맞으시면서 샤워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수면 자세입니다. 우리 몇 시간 동안 잡니까? 하루에도 7시간, 8시간 동안 자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된 매트리스를 고르지 않으면은 이렇게 S라인이 없어져 가지고 C커버를 만들면서 척추를 망치게 됩니다. 하루에 7시간이나 8시간 동안 계속 척추를 망치고 있으면은 그 사람의 척추 건강이 좋을 턱이 없겠지요. 그래서 침대를 고를 때는 매트리스를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무른 것을 고르지 않고 중간 정도의 경도를 가지고 있는 스프링 침대를 고르는 것이 어떨까?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중간 정도의 경도를 가지고 있어야지 S라인, 척추 S라인을 유지하면서 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대 고를 때는 스프링 침대를 추천드리고 중간 경도를 추천드리고 그 다음에 주무실 때는 엎드린 자세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엎드린 자세를 피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베개 고르기 조금 민감한 부분이에요. 베개도 경추 베개도 있고 요추 베개도 있고 무릎 베개도 있는데요. 일단은 머리에 있는 모두 다 베개를 베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또 요추 베개하고 무릎 베개는 이론적으로 좋은 점이 있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자왔던 세월들이 있고 그 관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낯선 것들이 내 몸에 적응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또 말씀드리고 경추 베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베개는 어깨까지 같이 받쳐주는 게 좋습니다. 어깨까지 같이 받쳐주면서 경추의 전만을 이렇게 앞으로 가는 커브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뒤통수 높이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뒤통수를 좀 낮은 뒤통수도 대비하고 높은 뒤통수도 대비할 수 있도록 이쪽에 안쪽에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기능성 베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론적으로는 더 좋고
그다음에 옆으로 누워도 경추가 높이가 유지가 되도록 이 베개 같은 경우에는 이 옆 부분이 높이가 더 높아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도 이렇게 반듯하게 경추가 일렬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누울 때 귀가 뭉개지지 않도록 높이는 높은데 귀 부분은 쏙 파여져 있는 이런 기능들이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음.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론적으로 괜찮은 경추 베개를 제가 발견을 해 가지고 저희 가족분들께 다 선물로 드렸단 말이죠. 그런데 선물로 드렸더니 막상 만족하면서 쓰시는 분들은 딱 반이더라고요. 딱 반.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좋은 베개이나 이게 베개라는 게 정말 이때까지 살아온 그 생활 습관이라는 게 무시 못할 것이기 때문에 이질적인 베개에 적응을 못 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경추 베개, 기능성 베개를 강력하게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요런 베개가 이론적으로는 좋다. 하는 부분 말씀드리고, 저도 이 베개 지금 너무 사랑하면서 쓰고 있는데 저도 이 베개에 적응하는데 한 달 걸렸어요. 자, 그리고 목에 뭘 걸지를 맙시다. 예, 목에 뭘 걸지를 맙시다. 스마트폰 옛날에 많이 걸었잖아요. 스마트폰이 아니고 예전에 이제 피처폰 시절에 막 걸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회사원분들 그 사원증 걸고 다니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넥타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무겁지는 않잖아요. 핸드폰은 무겁지만 사원증은 무겁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무겁지 않더라도 가벼워도 근긴장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목에 뭘 거는 거를 목이 아프신 분들은 하지 마시라고 권고가 되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원증을 들고는 다녀야 되니까 여기 가슴 포켓에다가 보통 때 넣어 다닙니다. 목에는 저도 아무것도 걸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 제품들 중에 어떤 제품들이 좀 그래도 추천을 할 만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실시간 댓글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인의 일상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정형외, 네. 시골에 사시는 분이고, 어머니께서 90세이시고, 노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어깨가 좋지 않습니다. 네. 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외국 어깨 관절경 코스, 이것이 무엇일까요? 외국에 가셔가지고 치료를 받고 오시는 겁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요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없어가지고 죄송하지만 대답을 제대로 드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장애 진단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어머니를 정식으로 뵌 게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정확하게 그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근거가 이제 검사적인 결과이지요. 그래서 이제 직접 의사 선생님을 찾아뵙고 검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여쭤주셔야 됩니다. 네. 라이언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쉴 때 누워서 있는 건 어떤가요? 허리도 편하게 될 것 같고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쉴 때 반듯하게 누워 계시는 거 괜찮습니다. 반듯하게 누워 계시는 거 괜찮은데 옆으로 돌아 누우면은 이게 고개가 이쪽이 바닥이라고 치면은 고개가 이렇게 또 꺾이거든요. 그래서 고개가 꺾이지 않도록 베개 높이를 적절하게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돌아 놓으면은 사실은 어깨 관절에는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깨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아픈 쪽 어깨가 바닥에 닿도록 옆으로 돌아 놓는 걸 좀 자제를 하셔야 되기는 해요. 사실은 반듯하게 누워 자는 게 제일 좋은데 사실은 모든 인간들이 똑같은 자세로 8시간 동안 잘 수가 없잖아요. 뒤척이기도 하고 옆으로 돌아 눕기도 하고 제대로 눕기도 하고 반대쪽으로 눕기도 하고 그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너무 '나는 반드시 누워 있어야만 돼.'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시고 옆으로 돌아 눕는 게 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엎드려서 주무시는 것은 확실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엎드려서는 절대 주무시지 마시길 권고드립니다. 왜냐하면 엎드려서 주무시면 고개가 완전히 획 꺾인 상태로 주무시잖아요. 이 상태에서 힘까지 빠지고 의식까지 없어지니까 더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엎드려서 주무시는 거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강나영 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목 디스크 수술을 받은 목 디스크 환자이시군요. 슈퍼맨 자세 같은 엎드린 채 고개를 드는 동작은 목이 힘들기도 하지만 목에 무리가 되어 목 디스크에 안 좋을까 봐 잘 안 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목 디스크 수술은 오래전에 받았어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슈퍼맨 자세처럼 이제 누웠다가 바닥에 누웠다가 힘을 쫙 줘가면서 이렇게 하는 자세들이 있는데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히 등 운동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저도 이제 등 운동을 좀 하시라고 추천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로서 슈퍼맨 자세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SS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두 마디의 디스크와 협착증이 있습니다. 신경차단술 주사를 맞고 팔 당기는 방사통은 없어졌는데 목이나 어깨, 등 아픈 거는 1년 동안 그 어떤 보존적 치료를 해봐도 정말 낫지 않고 아파서 하루 종일 짜증만 나면, 예, 짜증까지 나요. 나중에는 우울증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경성형술을 생각하고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뭐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SS님의 MRI를 보고 정확한 상태를 파악해서 이제 치료를 선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혹시 수술을 받으셔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해보셨는지가 궁금하고 수술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으면 수술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아직까지는 수술을 하실 정도는 아닌데 신경차단술로는 이제 효과가 좀 별로다 이러면은 신경성형술을 고려할 수 있는 부분도 일견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통수까지 올라오고 그러면은 뒤통수 후두신경이라고 또 있거든요. 그 후두신경 쪽에 뒤통수 쪽에 혹시 주사를 양쪽입니다. 맞으셨는지 궁금하고 혹시 아직 안 맞아보셨다면은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를 찾아보시는 게 어떨까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오용도님께서 교수님 경추백에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라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조금만 있다가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랑 그 아이템 회사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스윙하이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그 유명한 제품들을 말씀을 주셨는데요. 네, 롤링 안마 기기는 목, 허리 디스크를 망치는 거 아닌가요? 그 당시에는 시원해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요거 제가 말 잘못하다가 제가 곤란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그 부스에 나오면 항상 시연을 해보는데요. 제대로 쓰면은 뭐 치료가 되는 건 아닙니다. 요런 이제 롤링 안마기계, 안마의자를 사용해서 목이 치료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적절한 강도로 하면은 뭐 나쁘지는 않겠다. 근육은 좀 풀어줄 수 있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 정도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PPT로 다시 돌려주실까요? 바른목 추천 아이템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그리고 이 아이템을 만드는 회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자를 고르는 방법, 경추 지지대, 목 받침대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암레스트도 있어야 됩니다. 요추 지지대도 허리도 받쳐줘야 되고 의자는 반드시 높이 조절이 가능해야 되고 좌판이 앞뒤로 조절 기능이 있으면은 키가 작은 여성분들한테 더 좋습니다. 그리고 허리가 뒤로 젖혀지고 고정시킬 수 있는 틸팅 기능도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모니터함은 한 손으로 높이 조절이 용이한 제품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독서대, 스마트폰 거치대, 태블릿 거치대는 상당히 높이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을 사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가방 같은 경우에는 백팩을 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백팩이 하중이 양쪽에 걸리잖아요. 근데 백팩이 없으면은 어쩔 수 없이 숄더백을 멜 수 있는데 숄더백을 멜 때는 이렇게 몸통에 크로스해서 매는 게 척추 건강에 덜 무리가 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백팩을 만약에 쓸 때도 이렇게 그 짐이 등판에 가까이 몸통에 가까이 이렇게 붙여야지 무게 중심이 몸에 착 달라붙으면서 척추에 무리가 가지 않다라고 나와 있고요. 숄더백은 이렇게 몸통을 크로스해서 매시고요. 하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경추베개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확한 아이템 명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목 보호대가 있는데 목 보호대, 허리 보호대, 복대 같은 거를 차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이런 보호대를 차시면은 당장은 편안해지지만 보호대를 참으로 인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근육이 빠르게 빠진다는 그런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예. 우리 몸의 근육은 우리 몸의 기립근은 우리 몸의 기둥과 같거든요. 우리 몸에 기둥이 있는데 그것을 빠르게 빠지게 만들면은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 보호대나 허리 보호대는 자의로 사용하지 마시고 의사가 권장한 기간만 사용하고 의사가 권장한 모델만 사용하시길 권고드립니다. 제가 이 모델을 좀 찍어 왔는데 제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열차 탈 때만 씁니다. 열차 탈 때 이제 잠을 자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고개가 휙 꺾이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열차 탈 때만 저는 한시적으로 목 보호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금 방송에서 아이템명을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오늘 방송의 댓글에 제가 어떤 아이템을 쓰고 있는지 제가 웬만한 아이템들을 좀 많이 사거든요. 많이 사가지고 좀 직접적으로 좀 체험을 해봐가지고 그중에서 좀 괜찮았던 것들을 댓글에 달아놓을 테니까 이 방송이 끝난 다음에 제 댓글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목 통증 생활 습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목 통증을 재발할 수 있고 바른 목 자세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스마트폰, 컴퓨터, 독서를 하셔야 되는지 걷기 자세, 앉기 자세, 운동은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어떻게 자야 되는지, 그리고 추천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생활 습관과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병원 치료도 받으시고 꾸준한 치료도 하시고 생활 습관 교정도 같이 하시길 추천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코딸기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하루 8시간 정도 앉아서 일하는 사무직 종사자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목이 당기고 두통이 오는데 이 증상도 거북목이나 경추 문제인가요? 네,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바꾸셔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저희 오늘 방송 다시 보시고 그 다음에 저희 목 통증 운동 방송도 다시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PPT로 옮겨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목 통증 4부작을 완성했습니다. 제가 목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목 통증의 치료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목 통증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오늘은 목 통증은 어떻게 바른 자세와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같이 실천을 하셔야지 건강한 목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다 보시고 천천히 생활 습관으로 실천을 하시면서 건강한 목을 시청자 여러분 다 유지하시길 기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Q&A는 제가 쭉쭉 다 대답을 드렸고요. 시간이 부족하니까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 통증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목만 아픈 게 아니고 목 척추는 허리랑도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허리가 왜 아픈지 허리 통증 치료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신경성형술에 대해서도 방송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 위주로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허리 위주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미 방송을 찍어 놨으니까 허리도 같이 아프신 분들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척추가 안 좋으면 무릎까지 같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무릎 관절염은 어떻게 치료하는지 무릎 통증이 있으면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무릎 통증이 있으면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고 어떤 영양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아직까지는 무릎 관절염이 없는 분들이 운동으로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방송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통증의학과 의사로서 통증의학과는 어디가 아플 때 가나요? 라는 방송도 있고 통증의학과에서 다루는 대표적인 질환인 신경병증성 통증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방송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신경병증성 통증 중에서 대표적인 질환인 대상포진에 대해서도 4편을 찍어 놨는데요. 대상포진이 걸리면은 평생 아플 수도 있는 확률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고 대상포진이 막상 걸리면은 이게 시간 싸움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대상포진 걸리면 즉시 꺼내봐야 될 영상을 찍어 놓았으니까 이런 영상이 있다는 것만 기억해 놓으시고 혹시 추후에 나나 내 주변 분들이 대상포진에 걸리면은 그런 방송이 있었지 하면서 요 방송 즉시 꺼내보시면은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간대별로 딱 설명드렸으니까 요 방송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을 예방하는 백신에 대해서도 방송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송을 많이 찍는 이유는 월 2회 출연을 하면서 통증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내년 2월까지 전신의 통증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컨텐츠에 대해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3일 후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 6월 16일 오후 8시라고 적혀 있는데 비욘디 측의 사정으로 1시간 당겼어요. 저희 다음 방송은 6월 16일 오후 7시에 이번에는 등 통증에 대해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 통증은 한 번으로 끝낼 거예요. 등 통증의 원인이 등인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목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근육 때문인 경우도 있고 암 때문에 등 통증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 통증이 있는 분들은 그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또 방송을 준비해 놨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등 통증에 이어서 7월, 8월에는 어깨 통증에 대해서 준비했고 9월에는 팔꿈치, 손목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7월, 8월에는 제가 어깨 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4부작으로 준비했습니다. 석회성 건염, 대표적인 질환인 석회성 건염, 회전근개 손상, 그리고 오십견에 대해서 하나씩 발표를 드릴 거고 전체적으로 어깨 통증을 아우르는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어떤 바른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생활 습관에 대해서도 방송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PPT 거의 90% 다 만들어 놨거든요. 이 방송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49분 동안 긴 방송 시청해 주시고 항상 제 방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집중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목 건강 스마트폰을 볼 때 제대로 된 바른 자세로 스마트폰을 보시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3일 후에 등 통증에 대한 방송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